네, 그럼 3강 경험 디자인 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의식주를 바탕으로 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영역을, 의식주의 사이의 영역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식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사실 의식주 중에서 식은 1990년대 이후에 가장 급진적으로 디자인이 발달되어 온 분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를 대변하듯이 최근 들어서는 세계적인 엑스포, 2015년 엑스포와 다양한 식문화를 기반으로 한 페스티벌과 이런 식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하이 패션의 패션쇼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모스키노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푸드에서 영감을 받아 패스트 패션이라는 주제로 컬렉션을 선보이기도 했고, 이러한 푸드라는 특성으로 굉장히 소비자와 쉽게 커뮤니케이션하는 장점 때문에 굉장히 대중적으로 성공한 패션 컬렉션이 되었죠. 그리고 세계적인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샤넬도 런웨이에 마치 모델들이 하이 패션을 입고 마트를 가는 것과 같은 풍경을 연출해서 큰 관심을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생각하는 식에 있어서 디자인은 단순히 요리를 디자인한다거나 아니면 플레이팅을 디자인한다거나 하는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그를 넘어서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영감을 주는 문화적인 코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전시 공간에서도 식문화와 관련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모마에서는 어떻게 와인이 모던화 되었는가를 주제로 전시가 펼쳐지기도 했고, 세계적인 디자인 비엔날레인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에서는 전시장 한 복판에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음식들을, 바에서 판매하는 음식들을 보여주는 그런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감각적인 연출을 보여줌으로써 최고의 상인 황금사자상을 획득하기도 했고요. 그 외에 세계적인 미술관, 트리엔날레, 모마 등에서 식문화와 관련된 아트와 디자인들이 펼쳐 보여지게 됩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과거의 식문화와 관련된 대학의 전공이라고 하면 조리라던가 식품 영양에 미치는 부분이었다면은 푸드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에인호벤 디자인 아카데미에서는 처음으로 푸드, 논 푸드 디자인이라는 학부가 마련되면서 여기서는 단순히 요리를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라 식문화와 관련된 모든 디자인, 모든 실험적인 시도들을 하는 그런 과목을 펼쳐 보이고 있고, 이탈리아 폴리테크니카 대학에서는 최초로 푸드 디자인 석사 과정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기존에 있는 식문화와 완전히 차별화되는 어떤 디자인적인 분야로서 식문화가 발달하게 된 데에는 사실 90년대에 대활약을 한 페란 아드리아라는 셰프가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혁신적인 셰프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애니메이션 라따뚜이에서 나온 셰프가 바로 그를 모델로 하고 있죠. 타임즈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었고, 그의 다양한 디자인적인 업적은 셰프가 아니라 디자인적인 요소로서, 경영적인 요소로서 굉장히 많은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는 굉장히 장시간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이라는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되었고요. 그러한 그의 식문화의 발전의 중심에 있었던 그의 레스토랑 엘블리가 그 역할의 중심지로서, 싱크탱크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미 문을 닫았지만 엘블리가 운영되는 동안 그 안에서 벌어진 모든 식문화의 실험들은 그 후에 벌어지는 디자인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는 특히 분자 요리법, 사실 요즘은 분자 요리에 제한되는 그런 명칭을 셰프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아방가르드 쿠진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아방가르드 쿠진이라는 이 영역에서 그는 굉장히 대표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공간의 이미지는 바로 그의 레스토랑입니다. 사실 스페인에 있는 카탈루냐 지방에 있는 굉장히 외진 작은 레스토랑인데, 이 공간을 예약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명사들이 발을 동동 굴러야 했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셰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면에 이곳에서 예약을 받는 손님의 숫자는 이 셰프들보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특별한 운영 방식도 눈길을 끌었고, 그들은 또 매년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음식을 선보이기 위해서 1년에 반은 문을 닫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 각지의 요리를 배우고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는 시간으로 온전히 보내는 독특한 방식이 펼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요리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굉장히 우리가 기존에 상상할 수 없었던 형태의 음식들입니다. 보편적인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 음식이 어떤 맛일지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보는 고체 형태의 수프, 보라색의 이런 음식 속에서는 도저히 어떤 맛을 느낄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어렸을 때, 우리가 아기였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을 입으로 먹어보면서 그 맛을 확인해보고 새로운 맛에 굉장히 감동하고 또 놀라기로 했던 그 감각을 그의 요리를 통해서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경험을 주는 그의 요리는 기존에 있는 셰프들이 하는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리를 물속에 넣으면 갑자기 사라진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뜨거운 온도의 음식과 차가운 온도의 음식이 동시에 입안에서 느껴진다던가, 우리가 어떤 미각에서 맛볼 수 없었던 그러한 부분을 그는 예술적인 영역으로 발전시켜서 메뉴로 구성했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수천 가지의 레시피는 하나의 어떤 현대미술 작품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러한 요리를 만들기 위한 과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전에도 분자 요리법은 물리학자, 화학자들이 개발하게 되면서 조금은 새로운 식요리 조리법으로 등장하게 되었지만, 그런 어떤 기술의 한 형태였던 부분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탁월한 차기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교한 음식을 모든 사람들의 손님들에게 동시간에 나눠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밀한 기구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디자인을 그는 직접 디자인하기도 했고, 실제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먹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이의 부분을 디자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치 캔버스에 고기를 올려놓고 붓으로 칠하듯이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소스를 발라서 먹는 이런 방법을 디자인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새로운 식문화 경험을 위해서 그는 이런 플레이팅도 모두 디자인을 했습니다. 때문에 그가 이 엘블리를 운영하는 동안 보여준 창의적인 디자인 방식들은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연구되고 있고, 그가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프로세스 그 자체를 미술관에서 혹은 기관에서 연구하고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냈고 새로운 모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사진의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두 개의 접시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그가 만들어낸 요리의 모습이고, 왼쪽은 그 요리를 아주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가 모듈화해서 만들어낸 그런 샘플입니다. 이러한 샘플을 모든 접시 요리마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일을 하는 다른 셰프들도 동일한 시간에 정확한 조리 방법으로 똑같은 음식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복잡한 조리법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 그 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그는 그런 복잡한 공정을 기호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그가 만든 이 모든 프로세스가 어떤 디자인적인 창의성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연구되고 있고, 사실은 디자인을 넘어서 창의적인 기획을 하는, 창의적인 경영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페란 아드리아 같은 혁신적인 셰프들의 등장 이후에 디자인계도 식문화에 대해서 새로운 디자인 가능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은 바로 이팅 디자이너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마리제 보젤장입니다. 이 네덜란드 디자이너는
음식을 먹는 과정을 디자인하는데요. 그녀는 먹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고,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입에 음식을 넣어주는 것, 그것만큼 완벽하면서 감성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사회 심리적인 부분, 여기에 디자인을 가미해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영역을 창직해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이미지에서 그러한 작업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벽에 스푼을 묻혀서 사람들이 직접 입을 벌려서 음식을 받아 먹는다거나, 혹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 천으로 연결을 해서 하나로 이렇게 잇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쉐어링 디너라고 부르는 그녀의 프로젝트인데요. 이렇게 중간중간 찢어진 천 사이로 사람들은 머리와 팔을 집어넣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진동을 느끼고 서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녀는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서로 옆에 있는 사람과 소통을 하고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디자인한 것인데요. 다소 불편하긴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조금은 남과는 단절된 현대인들이 서로를 느끼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또 파스타 사우나 같은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마치 음식을 만들어서 다 같이 나누는 과정을 파티 형태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 같이 즐기는 과정으로 디자인을 했는데요. 파스타 반죽을 밀대에 넣고 밀기 시작하면 거기서 오르골과 같은 음악 소리가 나옵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납작한 파스타를 옷에 달고 사우나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파스타가 있고 나와서 그 파스타를 뜯어서 서로 나눠 먹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단순하게 조리된 파스타를 먹는 데 익숙하지만 그 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서로에게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인 역할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녀는 작업을 통해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문화에 있어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푸드테크입니다. 특히 3D 프린팅, 로봇, AI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야가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까를로 아띠 아소치아티의 메이커 쉐이커라는 세계 최초의 로봇 바텐더를 들 수 있습니다. 로봇 바텐더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사람들의 노동력을 경감시킨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이 로봇 바텐더는 사실 새로운 식문화를 선사하게 됩니다. 과거에 어떤 바텐더가 어떤 음료와 술을 제조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날 조금은 다른 맛을 선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까를로 아띠는 이 디자인을 통해서 한치의 실수도 하지 않는 한 방울까지도 정확한 맛을 언제나 원하는 상황에서 재현할 수 있게 만드는 새로운 식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이 로봇 바텐더를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레시피를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서로 공유하면서 또 그 자기가 먹은 정확하게 도제된 맛에 대한 평가들과 또 그날의 추억들을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게 또 다른 재밌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바로 Feel the Fill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이탈리아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착즙으로 인해서 감귤류의 쓰레기가 많이 생산되는 나라입니다. 그는 이러한 부분에 착안을 해서 이와 같은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상단에서는 오렌지가 들어가게 되면서 그 안에 있는 착즙기를 통해 오렌지가 만들어집니다. 반면에 하단에 쌓이게 되는 오렌지 쓰레기들에서 추출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동시에 바이오 플라스틱 잔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쓰레기까지도 우리가 이 주스를 먹으면서 사용하는 컵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디자인 안에서 음식을 만드는 과정부터 거기서 버려진 쓰레기를 순환하는 장치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2020년을 타겟으로 선보이기로 한 스시 싱귤러리티라는 작업도 흥미롭습니다.
일본의 스타트업 오픈밀스가 선보인 이 프로젝트는 기존에 있는 스시바와는 굉장히 다른 기술적인 부분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사전 예약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날짜가 정해지고 나서 2, 3주 전에 오픈밀스는 이런 키트를 보냅니다. 이 키트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은 소변이라던가 검체를 채취해서 오픈밀스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예약 기간 동안 이 회사에서는 이 사람의 건강을 이 키트를 바탕으로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영양이 부족한지, 그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영양적인 부분과 그의 기호를 반영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레스토랑에 왔을 때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다양한 질감의 다양한 디자인의 스시에 그 영양을 입혀 그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굉장히 건강한 음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 음식을 통해 사람의 영양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것이죠. 이처럼 푸드테크에 적용되는 3D 프린팅 기술은 미래의 새로운 식문화의 모습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이미지에서 보시듯이 무슬림 혹은 다이어트 중인 사람, 그리고 채식주의자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할 때 그들이 굉장히 겉으로 봤을 때는 서로 동일한 형태의 음식을 먹으면서 거의 유사한 질감의 음식을 먹으면서 동시에 그들이 원하는 기호에 맞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음식이지만 본질적으로 그 구성 성분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식문화의 새로운 접근법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문화는 이제는 지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식문화에서 새로운 푸드테크의 기술이 우주로도 향해 있습니다. 2015년 나사는 최초로 우주 정거장에서 상추 재배를 성공하게 되면서 우주에서 우리가 직접 재배를 해서 자급자족하는 식문화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식문화는 단순하게 그 디자인을 또 음식의 맛을 디자인하는 것을 떠나서 그를 넘어선 새로운 영역, 새로운 경험 혹은 새로운 공간에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영감을 받고 또 미래의 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디자인들을 고안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